사람들이 나만 보면 회사와 업무,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동기, 유독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짜증과 화를 내는 상사, 그들을 향해 박수치며 짜안 투안 외치고 싶어지죠. 가뜩이나 쏟아지는 일을 처리하느라 나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까지 떠안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의 감정 쓰레기통이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어떻게 해서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저자는 권력 관계에 주목합니다. 상사와 부하, 동료라는 위계 관계에서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의 감정은 상대방의 감정 뒤로 밀려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권력 관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관계인 상사-부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우리는 쉽게 아니요 혹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상사의 기대와 요구는 마치 피할 수 없는 권력의 압박처럼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관계는 우리 스스로를 상사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상사의 불만이나 비판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자는 이렇게 자문해보라고 조언합니다. 그 사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권력을 가졌는지 말입니다. 단순히 나보다 직급이 더 높다고 해서 나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권력은 이동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권력의 흐름을 이해하고 갈등을 인식하며 그 속에서 나의 감정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권력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갈등이 발생하기 쉽지만 그 갈등을 전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면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요. 우리가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의 요구에 계속 휘둘리다 보면 점점 내 스스로의 자율성을 잃기 쉬운데요. 저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감정 소모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그 속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갈등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관계보다 목표가 더 중요하거나 여러분의 목표 달성이 상대방에게 달려있지 않는 경우, 갈등의 결과가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참지 마세요. 상황이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경우, 궁극적인 자율성의 형태는 갈등에서 벗어나거나 조직에서 탈퇴하는 것이라는 책 속 문장도 잊지 마시고요. 감정 쓰레기통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나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적 경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종종 타인의 감정이나 기대에 압도당하게 되는데 저자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의 감정을 우선시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라고 권합니다.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요. 간혹 여러분이 리더인 경우에도 감정 쓰레기통이 될 수 있잖아요. 이때 저자가 제안하는 건 실용적 자비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기 위해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즉,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너무 깊이 휘말리지 않는 거죠. 직장에서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 감정 쓰레기통에서 벗어나 소중한 나 자신을 지키고 직장 내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보면 어떨까요? 무엇보다 감정 쓰레기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관리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